네,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진행을 맡은 서성환입니다. 세계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바탕의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가운데 ICT와 또 각 산업 분야를 접목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윤종록 원장을 모시고 창조 경제의 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과 또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윤종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진흥원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무역 흑자를 442억 달러를 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에서만 무역 흑자를 얼마를 냈냐면 880억 달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무역 흑자의 2배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테마로 육성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정보통신 산업 자체를 키워온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네. 정보통신 산업이 다른 모든 산업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 산업들이 역동성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특별히 다른 산업과 ICT의 결합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인력을 배양하는 것 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진흥원의 청사가 이전을 했고요. 네. 이전하시고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 당시에 전통기업 CEO를 대상으로 명품 융합 과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제가 금년 1월 달에 네. 차관으로 있을 때 울산 지역의 공업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 울산시장께서 네. 울산 지역의 공업단지에 밤이면 불이 꺼져가고 있다. 말하자면 기존 산업이 네.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ICT와의 접목을 통해서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여러 기업을 방문했는데 역시 ICT와의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여야겠다라는 의지는 있지만은 CEO가 그런 마인드를 직접 갖고 있지 않으면은 각 부서 안에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융합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돼서 네.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 전통 산업의 CEO들이 이 ICT와 기존 산업의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은 네. 융합이 굉장히 활성화되겠구나 싶어서 네. 취임하자마자 명품 융합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이제 차관 시절에도 당시 창조 경제 전도사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ICT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육성하는 입장에 서셨단 말입니다. 그 시청자분들에게 ICT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 아닐까 싶은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 산업을 적극 육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정보통신 산업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부분이 사물 인터넷이다. 네네네. 지난 20년간의 인터넷은 오로지 인간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체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다양한 센서나 이런 것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도 이제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들이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갖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의 물건, 프로덕트가 아니라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그렇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면은 주인을 알아보는 자동차. 그렇죠. 거기다가 주인이 다가가면은 자동차가 주인을 인식을 하고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할 수 있는 정도로 네네. 지능을 갖춘 자동차들, 네네. 기타 의료 장비만 하더라도 이제 단순히 우리가 옷을 입었을 뿐인데 옷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우리 몸의 상태를 진단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은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잘하면은 내가 아프기 이전에 네.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나오는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 외에도 도시 개발, 도시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센서를 요소에 박아놓으면은 그렇죠. 교통 제어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랄지 또는 뭐 범죄 우발 지역의 어떤 상황을 금방 알 수 있게 한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그게 또 새로운 이제 산업혁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만 잘 활용해도 자동차 회사들 보니까 머지않아서 이제 자율주행도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죠. 바닥에 도로 바닥에 깔려 있는 센서, 네. 그다음에 그 차가 인식하는 센서도 가로등에 있고. 달려 있는 센서, 차량에 달려 있는 네. 센서, 그다음에 차량에도 우리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정교한 센서들, 네네네. 이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또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해가지고 간이 병원 형태로 네네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자동차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네. 저희 그 원에서는 뭐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이 이전을 했는데 여기가 충북 혁신도시 진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지역에 가시면 또 지역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령 네. 뭐 일자리 창출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충청북도가 아주 다행스럽게 네. 태양과 생명의 도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결국은 태양이라는 에너지와 생명이라는 바이오를 지향하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IT를 접목을 한다면은 네. 굉장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겠구나. 충청북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충청북도의 야심은 네. 우리나라 전체 GDP의 4%를 충청북도에서 만들겠다라는 그 네. 야심을 가지고 에너지와 바이오 그리고 우리 원이 가지고 있는 IT를 결합을 해서 네. 충청북도를 마치 미니 네덜란드와 같은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그렇죠. 나라이지만은 그 작은 나라이지만은 농업생명공학에다가 각종 기술을 접목을 해서 나라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지만은 네네네. 농업 수출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네. 농업 바이오에다가 IT와 같은 기술을 접목했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지방에 내려가서 농업 도시이긴 하지만은 충청북도를 IT 바이오 에너지를 결합을 한다면은 네덜란드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네. 그런 도시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심차 계획이신데요. 이제 그런 계획들을 이행을 하려면 누가 할 것이냐. 이제 원장님께서는 뭐 그 리드를 하시고 네. 아이디어 갖고 계시지만 정작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따라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인재들 어떻게 양성하실지 그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 그래야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가서 우선적으로 인근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저희들이 직접 할 생각이고요. 네. 또 실제 하고 있고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대단히 어려운 분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길래 네. 어린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마법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저희 직원 한 20명이 네. 직접 학교에 나가서 그 네. 마법 이야기를 가지고 일일 교사가 돼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또 그런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응용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ICT 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요, 인재 육성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거 외에도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인재 육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상상력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네. 소프트웨어 그 코딩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가르치겠고요. 네. 대학만 하더라도 지금은 각 대학이 전공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기능을 알고 있다면은 내 음악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접목을 해서 어떤 새로운 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은 약 10여 개 대학이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네. 전공에 불문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학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수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쉽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바꿀 때 굉장히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네. 관해서도 저희들이 표준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인재들도 키워야 되고 ICT 발전 또 산업도 육성하셔야 되고 하려다 보면 이제 주축 중에 한 명이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 기업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에 설득을 먼저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 네네. 예를 들면 네이버랄지 또는 삼성전자, 네.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저변이 확대가 되어야 네네. 우리 기업도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는 문제랄지 또는 뭐 초중 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네.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연장해서 앞으로 제도권 교육 안에서 활용한다면은 네네네. 소프트 교육을 보편화시키는 네. 2018년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매지노베이션, 이매진 그리고 이노베이션, 예. 상상력과 혁신의 결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서를 출간하셨다고요? 네네. 이 저서에 그 원장님의 다양한 철학 같은 게 구상이 묻어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은 나라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 그다음에 국토의 면적도 굉장히 작습니다. 전 세계 면적의 1%도 안 되고요. 거기에 5천만 명이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원이 없는 나라가 21세기를 정말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상상력을 네. 혁신으로 바꾸는 것. 네.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 활력을 찾아야 된다. 중국의 샤오미랄지 또는 미국의 페이스북이랄지 네네네. 또 우리나라 네이버랄지 네. 이런 회사들은 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간단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일으킨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21세기 경제는 이미지네이션, 우리의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제가 이미지네이션과 이노베이션을 합쳐서 네네. 이미지노베이션이라는 그 주제를 잡았고요. 역시 이미지노베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좋은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간단한 상상력이 거대한 그 혁신으로 바뀐 사례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다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책을 썼고요. 네. 독자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피드백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네. 성인용 버전이죠. 아이들을 위한 좀 더 쉽게 쓰는 책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네. 그런 자극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마법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네네. 적도 있고요. 예.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만화 형식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네네. 특히 그 학생들을 리드하는데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가정주부 입장에서도 이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이제
좀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구상들을 교육 과정에 좀 반영해서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획일화된 교육 말고 좀 토론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네.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좀 안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이시고요. 네. 이제 그 제가 번역했던 그 창업국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과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래도 하나씩 갖게 되죠. 네. 그러나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럼 1인당 아이디어를 2개씩 갖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과나 이런 물건은 나누면 나눌수록 같거나 작아지지만은 보이지 않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우선 만드는 것, 네. 그다음에 만든 다음에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아이디어를 만드는 효율적인 수단이 뭐냐? 저는 이게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이제 서로 교환하면 끝이죠. 교환하는 수단이 뭐냐? 이게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질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도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네. 모든 교육의 99%가 네. 토론과 질문에 의해서 끝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고 외워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창조 경제 그리고 21세기 경제를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 특히 토론과 질문식 교육 네. 이쪽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경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이고 또 미래 먹거리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생겼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이 이제 그 기업을 만드는데 창업 지원 방식이 융자 중심 투자보다는 이거여서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젊은 친구들이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창조 경제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2년 반에 걸쳐서 만들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자, 이 자동차가 과연 최고 속도가 몇 킬로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 자동차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25km밖에 안 달린다. 네. 아니다, 이 자동차는 50km까지 달릴 수 있다. 아니다, 이 자동차는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네. 똑같은 자동차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다르다. 우리나라 창조 경제가 과연 최고 속도가 얼마까지 날 수 있는 자동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자동차의 속도를 네. 높여야 될 거다. 네. 근데 자동차의 속도는 우선 엔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체가 엔진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세 번째가 타이어의 압력이 빵빵하게 차 있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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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신호 체계가 물 흐르듯 잘 흘러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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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가지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창조 경제도 이 5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금융 시스템이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융자라는 물로 가득 찬 수영장에서 젊은이들이 뛰어들었을 때는 융자라는 금융 시스템은 부력이 없기 때문에 네. 수영 미숙자는 다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익사하게 되죠. 네. 그러나 투자라는 물로 가득 찬 수영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뛰어들었을 때 실패한다 하더라도 투자라는 물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한다 하더라도 가라앉지 않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그 창업에 관련된 그 자금들이 융자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것 이거를 단 한 바가지 물이라도 퍼내고 네.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창조 경제의 속도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네. 과연 젊은이들이 도전하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금융 체계를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창조 경제 그 정책 구현에 일종의 모티브를 제공한 나라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인 걸로 네.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패도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네네.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이스라엘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역시 실패를 한 번 해본 자는 네.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에 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도전할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네네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을 경우에 네. 실패를 저울에다 올립니다. 근데 이 저울은 눈금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냥 실패냐, 건설적인 실패냐. 만약에 이 실패가 눈금이 건설적인 실패로 옮아가게 되면은 그 실패는 곧바로 훈장으로 바뀌는 네. 뭐 이런 것들이 후츠파라는 유대인 정신의 7가지 중에 이제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네네네.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인포멀한 사회, 네. 굉장히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후츠파 정신에 담겨 있는데, 우리도 사회 문화가 조금 더 인포멀한 조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면은 군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늦게 도착했어요. 네. 회의장에 자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장군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우연히 그 뒤에 커피 포트가 있다. 네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장군의 몫입니다. 네. 사병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뭐 이 정도로 인포멀한 조직에서 창의력이 싹트지 않겠는가. 네. 우리는 너무 형식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창조 경제 정책 그 틀을 구축해주고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정부인데 결국은 가장 그 주인공은 창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몫일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후추파 정신에 입각하여. 역시 그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창업이라는 것이 개업과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네. 개업하면은 비즈니스 오프닝입니다. 네네. 옆집에 음식점 잘 되니까 모방해서 나도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창업이 아닙니다. 개업입니다. 창업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입니다. 네.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크리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네.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간단한 거라도 이런 거를 발견해서 네.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방하는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네. 현재 있는 것을 100% 일단 부정해 놓고 새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평소에 좀 그 마음에 그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글귀랄까요? 감명 깊었던 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창조 경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 중요한 그 모티브를 제공한 책이 네. 창업국가라는 책인데요. 창업국가요. 그리고 그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네네네네. 그 창업국가라는 그 이스라엘의 21세기 경제 기적을 다루는 책, 네.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하고 나서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었던 그 시몬 페르스 대통령께서 네네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해서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번역을 해서 제가 그 책에다가 실었는데요. 네. 그 편지에 그 페르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상상이다. 왜? 기억은 과거 내가 경험했던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반추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상상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를 미리 가서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그 말이네요. 네. 그분은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미래를 미리 가보는 거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 말씀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상상하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안 가본 미래지만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상상으로 가보는 것.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마인드가 여기서 싹이 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창업국가라는 책의 맨 마지막 그 편에 네. 실려 있는 페레스 대통령의 편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자꾸 기억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네.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이제 계속 이끌고 가셔야지 되는데 창조 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존 산업이 역동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이라는 비타민을 처방을 받게 되면은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타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비타민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침침했던 눈이 밝아진다거나 네. 거칠했던 그 피부가 미끈해진다거나 또는 뭐 괴혈병이 없어진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그다음에 우리 산업 영역마다마다 필요한 비타민, 특히 ICT로 제조된 처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각 산업에 필요한 꼭 맞는 그런 비타민을 제조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거듭나게 하는 창조경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우리나라 ICT 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의 전도사로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